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정모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4일입니다. 내일 비가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오전에 흑성병하고 배나무 이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번 오늘도 온도 먼저 체크해보고 또 간단하게 또 가수원 다니면서 배 크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온도 34.3도, 최저 온도 7.8도였습니다. C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려가면서 30번, 올라오면서 50번 이상 꽃가루 한번 묻혀갖고 찍은 그곳입니다. 원하는 만큼 아주 충분히 한 꼭지에 막 4개, 5개 막 이렇게 달리지는 않았죠, 여기는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배 크기 재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은 인공수분하고 29일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4cm 정도 나오네요. 제가 꽃가루를 조금 썼다고 해서 배가 작냐? 절대 아니다. 보시면 아시죠? 높아서 좀 낮은 곳에서 찾아볼게요. 배를 좀 찾아야 됩니다. 젓갈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배 크기가 2.1c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또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2.2cm.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배 크기가 2.3cm 넘어가고 있죠. 여기도 또 있네요. 배가 많이 달렸네. 2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C열 이쪽에 찍은 것만 한번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배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 배 크기 재는 이유가 뭐냐? 지베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베린 처리를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거라. 보통적으로 지베린 처리는요, 인공수분하고 나서 30일에서 40일 정도쯤에 한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이 지베린 판매하시는 그 업체 과장님이신가 하여간 그러시더라고요. 2년 전인가 물어봤을 때 지베린을 도포하는 시기는 요 과경은 요 배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 크기, 이 크기가 2.5cm 내외가 됐을 때 하는 게 좋다. 이유가 뭐냐, 요 밑에 있는 과대 있죠. 과경이 너무 작으면 이 과대도 얇겠죠. 그러면 지베린 처리했을 때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베릴린 자체는 이 배가 크는데 도움을 주는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물질 자체가 외부에서 발라지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 과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2.5cm 내외가 됐을 때 발라주는 게 좋다. 날짜로는 이제 30일에서 40일 사이에 발라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바르고 나서도 봉지를 이제 씌우게 되는데, 봉지 씌우는 날짜도 도포를 해주고 나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후에 도포한 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됐을 때, 얘가 이제 적응 기간을 지났을 때 봉지를 쏴주는 게 과대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기스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배 크기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갖고 얼마 정도 배가 컸는지,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알아야 내가 지베릴 언제쯤 바를 수 있겠구나를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배 크기를 재보면 2.4cm 정도 나오네요. 요거를 제가 이제 10개 정도를 재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를 재봐요. 그냥 무작위로 재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큰 배가 되지 않는, 그래도 이런 것도 지금 2cm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옆에 있는 것도 보면 지금 1.9cm 정도 올라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사이즈가 2cm 정도 올라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재봐가지고 평균 2.5cm 내외가 된다. 예를 들면 10개를 쟀는데 2.3cm에서 2.5cm, 2.6cm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도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는 거죠. 이게 과학 영농 아니겠습니까? 그냥 날짜만 됐다고, 아니면 어떤 시기가 됐다고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통해서 어떤 수치화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과학 영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베린 처리하실 때 이런 부분 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나 못 믿겠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지베린 판매하는 업체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언제쯤 바르면 좋겠냐. 거기가 제일 잘 알겠죠. 거기서도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때도 발라보고 저때도 발라보고, 이때 바르니까 조금 과대 영향이 있으니까 이때 이후로 바르는 게 좋겠다. 그러한 수치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거기서 테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그 지베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베린을 소개할 때 그랬어요. 신호 전달 물질이다. 배를 크게 하는 신호 전달 물질. 그러니까 지베린이요, 바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바르냐면 지베린을 보세요. 가능하면 제일 마지막 요 아래쪽 있죠. 여기 요 아랫부분.
요 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를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바릅니다. 이 과일에는 묻으면 안 됩니다. 묻으면 과일이 이상해져요.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과일에다가는 절대 바르지 않아요. 요 아래에다가만 바릅니다. 배에서는 지베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발라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신호 물질이 신호를 계속 보내요.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새들이 알 낳고 이제 거기서 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이제 막 어민새 아비새가 오잖아요. 그러면 삐약삐약 하고서 막 이렇게 막 울어요. 근데 그때 이 우는 자체의 행위가 이 지베린이다. 그럼 울면은요, 어미새나 아비새는 크게 우는 아기새에게 더 많은 벌레를 먹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연이라는 건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약한 애에게는 주지 않아요. 5마리가 있는데 5마리 중에 4마리는 왕성해. 근데 1마리는 막 시들시들해. 그러면 사람이면 시들시들한 애를 더 이제 챙기잖아요.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은 힘이 없는 애는 그냥 죽게 놔둬요. 안 먹여요. 그리고 아주 강한 아기 새들에게만 먹이를 먹여서 종족 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베린도 마찬가지예요. 지베린도 발라놓으면 그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안 바르면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고 바르면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럼 계속 보내면 얘가 배고프구나. 여기다 영양분을 계속 보내줘야겠다 해서 얘가 더 빨리 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일에서 지베린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배를 저격해서 배에다가 지베린 처리해서 배를 먹으면 안 된다. 지베린 처리 안 한 배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지베린 처리 안 하고 팔 수 있으면 좋죠. 저희도. 자, 생각해 보세요. 지베린을 처리하려면요, 지베린 사야 되죠. 지베린 하나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짜리 지베린 쓰는데 이거를 그냥 지베린 사놓으면 지가 알아서 발라지나요? 사람 써서 발라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내가 열매 달아놓은 거, 이 젓갈 이런 걸 하나에 발라주고 여기도 발라주고 여기 발라주고 다 찾아서 발라야 돼요. 인건비가 들죠. 농가가 미쳤다고 인건비 들어가면서 이걸 바르겠습니까? 안 바르면 배가 안 크잖아요. 신고배의 경우 추석 때 배를 출하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이에요. 그럼 지배를 안 바르면 배가 안 크는데. 그러니까 이게 농약이랑 똑같아요. 농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아주 깨끗한 과일을 원하시죠. 근데 농약을 안 치면 깨끗한 과일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농약도 싫어하시죠. 그러면 깨끗한 과일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깨끗한 과일, 아주 깨끗하고 상처 하나 없는 과일들은 대부분 다 농약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농약을 뿌려줬기 때문에 벌레가 안 달라드는 거고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수요가 있고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고배의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배를 생산해 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이런 지베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용을 하면 습기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최대 2주 정도까지는 땡길 수 있구나.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이걸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된다. 지베린 처리해서 만약에 뭐 독성이 있거나, 뭐 안 좋은 게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나라에서도 사용 못하게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배의 경우는 안전하게 과대만 발라요. 열매에는 바르지 않아. 그래서 뭐 다른 과일 뭐 다 차지하고 그래도 저희가 지베린을 사용하는 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베린은 여기다 바르는 거고, 과일에다가는 절대 바르지 않고, 그리고 봉지를 씌우고, 이 신호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신호를 받아갖고 더 많은 양의 양분을 먹어서 배를 빨리 키운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 드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에 하나 지베린의 독성에 있다 손 치더라도 배에다가는 바르지 않기 때문에 먹는 과일에다가는 안 바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다른 여타의 과일들보다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을 저격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베린 자체가 안전하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혹시라도 지베린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배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왜? 먹는 데다가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과일에다가는 바르지 않아요, 지베린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베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면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한번. 다른 과일들은 지베린 처리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과일 대부분 다 못 드세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 농약도 마찬가지죠. 농약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제가 농약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게. 농약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살포를 안 하겠죠. 여러분은 드셔야 되는 건데 독약을 주입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가 과일 농사를 짓지만 다른 분들 뭐 샤인머스켓, 바나나 뭐 여러 가지 과일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농사를 짓는 거지 안전하지 않은 걸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도 먹거든요. 농사 짓는 농부도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직접 문의해 보시면 돼요. 해당 업체 문의해 보시고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건지 안 해준 건지, 인증기관에서 해준 건지 안 해준 건지. 일단 우리가 인증기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증기관에서 먹으면 죽는 걸 인증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문제없게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베린에 관련된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